제가 요새 유튜브 댓글창을 열었어요. 처음에 댓글창 열었는데 온갖 질문들을 많이 하고 여기서는 유튜브도 안 되고 제가 댓글을 달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신경 쓰기 싫어서 댓글창을 닫았었어요. 이유가 그래요. 요즘은 영상이 많이 올라가서 저를 무당 취급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문을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는 댓글창 열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편집하는 분이 실수로 댓글창을 열게 된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했어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신경 쓰이면 닫고 당분간은 그냥 놔둬 봅시다. 이래서 지금까지 댓글창을 열게 됐어요. 여니까 도움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스님 옛날에 말벌 방생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댓글에. 그래서 그 말벌 방생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그거는 중요한 거라서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 5년, 6년 지나고 나서 이쪽으로 이사하고 우물을 다시 파게 됐어요. 저쪽에 원래 관정이 있었거든요. 저쪽 입구에. 근데 지금 마당으로 해서 저 뒤쪽으로 관정을 뚫게 됐어요. 다시 한번. 뚫다 보니까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더라고요. 빚이 한 1,000 몇백만 원 되더라고요. 저는 빚지고 사는 성격이 못 돼요. 10,000원이라도 빚돼 있으면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저는 빚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때쯤에 경주보살이 여기에 이사 오겠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사 오면은 이 보살님이 관정 뚫은 거 반은 본인이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천도제도 많이 없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경주보살님이 이사 오게 되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경주보살님이 이사 올 수 있는 방법은 경주에 있는 아파트가 팔려야 여기로 이사 오는데 아무리 해도 팔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아파트 팔리게 해주세요. 경주보살님 아파트 팔리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도 했었어요. 그래도 안 팔려요. 그러던 중에 점촌에 있는 오일장을 가게 됐어요. 가끔 저는 오일장 구경을 하거든요. 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온갖 거 다 나오잖아요. 그때 제 가방 속 안에 30만 4천 원이 들어있었어요. 현금으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말벌을 팔고 있는 거예요. 말벌이 이렇게 망에 들어있고 우글우글 붕붕붕붕붕붕 하고 있더라고요. 말벌이 망 안에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그마했고 하나는 컸어요. 말벌집이. 그래서 그 장사치에게 물어봤어요.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만 술 담근데요. 또 물어봤죠. 살아있는 채로요? 이랬더니만 예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 말벌 어미의 입장이면 어떨까? 나 혼자 죽는 거는 괜찮아. 근데 내 자식들까지 수천 마리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말벌, 애벌레들이. 그리고 말벌들이 우글우글 들어있었고 그 어미의 입장이 돼본 거예요. 그래서 저거 방생하자. 그때 당시에 말벌에 쏘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아예 없이 저거 방생하자. 살려주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가격을. 요거 얼마예요? 하니까 5만 원인가 그래요. 그 작은 거. 요 큰 거는 얼마예요? 이랬더니만 뭐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방생하려고요. 그거 비싼 건데요. 방생한다니까 좀 싸게 드릴게요. 얼만데요? 이랬더니만 30만 원이래요. 그때 제 가방 속 안에는 30만 4천 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10,000원도 아까운 그런 때였거든요.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농사 지으니까. 그래서 지압 받으러 가끔씩 다니는데 지압 받으러 가면 3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도 아까워서 못 갈 때였어요. 3만 원이 아까워서. 근데 30만 원을 주고 그거를 샀어요. 박스에 딱 넣고 오면서 붕붕붕붕붕붕 막 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속으로 염불 하면서 얘들아 조금만 참어. 살려줄게. 조금만 참어.
오면서 여기 와서 일을 도와주는 그 거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풀어주려면 밤에 돼야 얘네들이 활동을 안 해서 풀어주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후레쉬 들고 오셔갖고 이거 가위로 좀 잘라서 풀어주세요 했어요. 예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싣고 왔는데 빨리 풀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사님한테 맡겼다가 한 방이라도 쏘이면은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요. 저는 무장도 안 하고 가위를 갖고 가서 저쪽에 이렇게 가림막을 하고 그 밑에다가 말벌집을 넣고 가위로 자르면서 조금만 기다려 살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살려줄게. 이러면서 가위로 다 찢어요. 그랬더니만 한 마리 두 마리 우글우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마리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얼마나 얘네들이 화가 나 있겠어요. 그 안에서. 인간을 보면 다 공격하고 싶겠죠. 근데 얘네들하고 통했던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줬더니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경주 보살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스님 집 팔릴 것 같아요. 오늘 집을 보고 계약하러 온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말벌 집을 방생했더니만 집이 팔리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소원냈던 제발 빨리 그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내 마이너스 통장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드디어 소원 성취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계약금을 내고 그 집이 팔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제적인 게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을 그때부터 경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생하고 며칠 지나서 국민연금 이게 날라왔더라고요. 저는 국민연금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 농어민은 반은 국가에서 대주고 반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연금이 있었어요. 그거라도 들어놓자 해가지고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누가 하도 꼬셔갖고 들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왜 이걸 안 들어요 해서 막 꼬셔갖고 들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자세히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냥 연금 들었으니까 알아서 날라오는 거겠지 이렇게. 그날은 돋보기 끼고 뒷면을 다 봤어요. 이상하게. 전 그럴 시간도 없고 꼼꼼히 보지도 않는 성격이거든요. 어떤 서류 같은 거를. 정말 저는 꼼꼼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연계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연계제도. 연계제도가 뭐지? 이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연결하는 그런 연계제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했더니만 맞대요. 옛날에 들었던 공무원연금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게 언제 생겼냐면은 제가 그만두기 2달 전에 생긴 거예요. 그 해에 생긴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국민연금에 신청해가지고 연금이 좀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때 공무원연금 들었던 거하고 지금 국민연금하고 연계시켜서 2개 받아먹게 생긴 거예요. 내년부터 나와요. 그게 바로 말벌 방생하고 며칠 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내가 아픈 부분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들이 그 이후로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방생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그때 체험한 결과로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방생은 내 입장을 비우는 거예요. 저 입장이면 어떨까? 저 말벌 어미의 입장이면 어떨까를 생각하고 하면은 이렇게 바라는 마음 없이 무외시 보시가 되는 거예요. 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바라는 마음 없이 방생하게 된 거예요. 금강경에 이야기하는 무주상보시, 무외시보시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이비설 신의 6가지로서 분별하지 말고 보시하는 거거든요. 저게 인간보다 못한 축생인데 이런 분별이 없잖아요. 내가 저 입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내가 저 입장이면 어떨까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이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때
손의 공덕을 세웠잖아요. 손의 공덕. 이 손으로 방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150만 원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저는 돈 세는 거 별로 싫어해가지고 세지도 않고 그냥 담아둔 거에서 탁 꺼내는데 세보니까 150만 원이야. 그 다음 또 동생이 스님 저 시장 가야 되는데 현금 좀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얼마? 60만 원요. 그래 이거 세봐. 나 몰라 얼만지. 네가 세가지고 부족한 거 이야기해. 이래가지고 딱 10,000원짜리를 이만큼에 갖고 줬는데 동생이 스님 한 장도 안 남네요. 왜 이런 공덕이 생겼을까요? 이 손의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손으로서 방생하고 이 손으로서 좋은 일 하고 바라는 마음 없이 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 손의 공덕이 생긴 거예요. 엊그제 점촌 가는데 2차선 도로에 고양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머리가 다 터져 있는 거예요. 피가 흘러 있고. 차를 딱 돌리고 비닐장갑 껴갖고 나무 밑에다가 놓고 트렁크에 가서 호미를 꺼냈어요. 묻어주려고. 저쪽에서 애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2마리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애하고 똑같이 생겼고 하나는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옷에 피도 다 묻었어요. 근데도 그냥 막 땅호미를 파가지고 얘를 묻어주고 그리고 차에 딱 앉으니까 얘네들이 그때야 사라지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차들이 와서 얘를 치고 지나다니고 하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켜보는 이 가족들이 형제 자매인 것 같아서요. 이 손으로 살생하지 않고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무해시보시를 했기 때문에 손에 공덕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벌 방생하고 고양이 묻어주고 지렁이 치워주고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실천 못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은 항상 변하는 거잖아요. 변해서 집착할 게 하나도 없는 이 나를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 입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시를 하든 좋은 일 하든 방생을 하든 저 입장이면 어떨까를 생각하고 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공덕이 쌓인다는 거예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공덕과 복의 차이가 이거예요. 복은 한순간으로 끝나요. 근데 공덕은 끊임없이 솟아나와요. 샘물 솟듯이. 퍼내면 또 채워지고 퍼내면 또 채워지고. 저는 자랑하려고 지금 이 얘기 꺼내는 게 아니고요. 길고양이를 위해서 병원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도 갈 때도 있어요. 또 따로 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매일 죄송하다고 해요. 영수증 보낼 때마다 죄송하다고 해요.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뭐 700만 원이 넘었네요. 이번에는 뭐 500만 원이 넘었네요. 이러면서 보내와요. 항상 그래요. 보살님, 제가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왜? 이렇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내가 무해시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해요. 저는. 그런 좋은 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이야기해요. 정말 그 마음 맞거든요. 복을 지을 수 있게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보내면서도 계산을 안 해요. 저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날 보내야 되겠다. 계산하고 안 사니까요. 편하고요. 더 복이 쌓여요. 머리 아프게 왜 계산해요. 저는 없으면요. 그냥 굶어 죽으면 되고 뭐. 수행자가 좋은 일 하다가 굶어 죽으면 더 좋고.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언제라도 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저는 엄청나게 복을 짓고 가고 싶다는 거죠. 제가 말벌 방생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난 복이 올 겁니다. 엄청난 복이 끝없이 올 거라고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